75세가 넘어서도 활기차게 걷고 하루 3끼 잘 드시고 밤에 푹 주무시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분들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참 건강하시네. 오래 사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의학적으로도 오래 사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장수 신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분명히 느려지고 기능이 떨어지지만 어떤 분들은 같은 나이인데도 훨씬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삽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보내는 신호를 잘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 기준으로 75세는 노년 건강의 분기점입니다. 이 시기를 지나면 근육량, 면역력, 뇌 기능이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반대로 장수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도 특정 신체 능력과 생활 패턴을 유지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5가지 장수 신호를 의학적 근거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신호들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혹시 요즘 들어 체력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자주 피로하고 식욕이 없고 자꾸만 누워 있고 싶나요? 또는 반대로 또래보다 훨씬 잘 움직이고 잠도 깊게 자고 머리가 또렷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장수 신호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들은 이런 신호를 통해 앞으로의 건강 수명을 상당히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는 병원에서도 실제로 확인하는 지표들이며 일본, 한국의 장수노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징들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는 순간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은 훨씬 쉬워집니다. 지금부터 75세 이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장수 신호 5가지. 첫 번째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45세 이후의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사느냐, 즉 하루하루를 스스로 돌보며 독립적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75세를 넘기면 평균적으로 건강 수명과 실제 수명의 격차가 급격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쉽게 말하면 살아있는 기간은 길지만 스스로 움직이기 어렵거나 만성질환 때문에 생활이 제한되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5세 이후 장수 신호를 확인하는 것은 미래의 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75세는 큰 변곡점입니다. 근육량은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뼈의 밀도는 더 취약해지며 뇌 기능은 그 어느 때보다 예민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장수하는 분들은 이런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특정 신체 기능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합니다. 예를 들어 보행 속도가 너무 느려지지 않는다든지 식욕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든지 잠의 질이 갑자기 나빠지지 않는 특징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작은 차이들이 실제로는 건강 수명을 5년, 10년까지도 바꾸는 강력한 지표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장수 신호는 미리 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의 이상 신호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지만 장수 신호는 반대로 건강이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계속 강화하고 지켜나가면 됩니다. 즉, 지금 이 신호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잘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부족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국내 일본의 장수노인 연구에서도 공통적인 결론은 하나입니다. 장수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관리에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 관리의 시작점이 바로 자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5가지 장수 신호는 단순한 감각이나 느낌이 아니라 실제 병원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고령 환자를 평가할 때 사용하는 기준들입니다. 이 신호를 알고 있으면 건강을 스스로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으며 가족들도 변화가 나타날 때 더 빨리 도울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핵심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장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신호부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의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걷는 속도가 곧 노년기의 생명력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일본 도쿄대, 서울대병원 등 여러 장수 연구 결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보행 속도가 빠를수록 사망률이 낮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에는 근육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걷는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자연 보행 속도가 또래 평균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걷기 속도는 단순한 다리 힘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전신 기능의 총합입니다. 다리 근력, 균형 감각, 폐 기능, 심장 기능,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속도, 신경, 근육, 반응 속도. 즉, 보행 속도는 몸 전체의 건강을 한눈에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고령 환자를 평가할 때 꼭 걷는 속도를 체크합니다. 특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0.8m/s 이하로 걷는 고령자는 낙상 위험과 사망률이 증가, 1.0m/s 이상을 유지하면 심장질환, 치매, 우울증 위험이 모두 감소, 75세 이상에서 꾸준히 걷는 사람은 평균 수명이 5til 7년 더 길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보행 속도는 타고나는 능력이 아니라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75세든 80세든 꾸준히 걸으면 근육과 신경 회복 속도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속도는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보행 속도는 인지 기능, 뇌건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걷는 동안 뇌에서는 균형, 시야, 신호 조절을 모두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뇌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 감퇴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요즘 들어 걷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면 이는 첫 번째 경고 신호입니다. 반대로 또래보다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걷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명확한 장수 신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원리, 즉 몸이 보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장수 신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75세가 넘으면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욕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소화 효소 분비량도 감소하며 미각과 후각도 둔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수하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식욕이 급격히 줄어들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즉, 잘 드시는 것 자체가 생명력의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서울대병원의 노년내과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중 식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룹은 평균 수명이 4to 6년 더 길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음식을 잘 먹어야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고 뇌가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식욕이 유지된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고프다는 느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러 건강 요소가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초대사량이 지나치게 떨어지지 않음, 근육량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됨, 갑상선 기능 호르몬 대사가 건강하게 유지됨, 우울증, 인지 저하의 위험이 낮음, 사회적 교류가 꾸준함, 혼자 사는 분일수록 식욕이 더 빨리 떨어지는 경향.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식욕 감소는 가장 위험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성인병 센터에서는 식욕이 2주 이상 감소할 경우 이를 노년기 위험 지표로 보고 즉시 검사를 권합니다. 식욕이 줄면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고 이는 곧바로 근육 손실로 이어져 낙상, 골절, 치매 위험까지 크게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잘 드시고 식사량이 크게 줄지 않는다면 이는 아주 강력한 장수 신호입니다. 심지어 조금 마른 체형이라도 식욕이 유지되는 분은 장기적으로 건강 수명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최근 들어
식사량이 갑자기 줄었다. 평소 먹던 음식도 입맛이 없다. 아침을 아예 거른다. 음식을 보면 귀찮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이런 변화가 있다면 빨리 원인을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욕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는 신호입니다. 걷기, 빛 노출, 단백질 섭취, 규칙적 생활 리듬만 지켜도 식욕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여러분의 장수 여부를 알려주는 세 번째 신호, 즉 구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습관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보행 속도는 장수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이지만 다행히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75세 이후에는 억지로 오래 걷기보다 짧고 강도 있는 걷기 루틴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의사들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바로 10분 속보 루틴입니다. 하루 단 10분만 투자해도 근육, 심장, 폐 기능이 동시에 자극되어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긴 시간이 아니라 짧지만 안정된 리듬입니다. 아래 단계대로 실천해 보세요. 준비 단계 절분. 집 안에서 가볍게 제자리 걸음이나 무릎을 천천히 들어 올리며 몸을 풉니다. 이 과정은 근육을 깨우고 관절의 뻣뻣함을 풀어 넘어짐을 방지합니다. 속도 올리기 3분. 평소 걷는 속도보다 약간 빠르게 걷습니다. 억지로 빨리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숨이 찬다는 느낌이 드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이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 상체 근육까지 자극됩니다. 10분 속보의 핵심, 이제 루틴의 중심입니다. 보폭은 조금 넓게 발바닥 전체가 아니라 발 뒤꿈치, 앞꿈치 순으로 자연스럽게 딛기. 시선은 바닥이 아닌 정면 5m. 이 자세가 되면 척추가 곧게 펴지고 호흡이 안정되면서 속도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정리 단계, 마지막 2분은 평소 속도로 돌아오며 호흡을 가다듬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근육과 심장이 과도한 부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 루틴을 일주일에 5일만 해도 보행 속도 증가, 하체 근력 향상, 균형 감각 개선, 혈류 개선, 식욕 상승, 잠의 질 개선이라는 변화가 안정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과한 운동보다 짧은 속보가 훨씬 안전합니다. 넘어질 위험도 줄고 무릎, 허리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10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하루 일과 중 어디에나 자연스럽게 끼워 넣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장수의 첫 번째 실천은 항상 걷기에서 시작합니다. 작은 걸음이지만 꾸준히 하면 인생의 시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45세 이후 식욕이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밤사이 몸의 기능이 느려지고 아침에 위장과 대사가 완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식사를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수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아침 시간을 몸을 깨우는 시간으로 사용합니다. 즉, 아침 식욕은 아침 직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침을 맞이하는 방식에서 이미 절반 이상이 좌우됩니다. 이를 위해 병원에서 실제로 권하는 것이 바로 아침 3단계 루틴입니다. 1단계, 햇빛 1분 노출, 뇌와 위장의 스위치를 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열고 자연광을 1분만 쐬십시오. 이 짧은 빛 노출이 뇌의 각성 호르몬, 세로토닌 증가, 위장 운동을 촉진하는 장내 신경축, gut-brain axis 활성화, 소화 효소 분비 신호 강화, 이렇게 이어지며 자연스럽게 식욕을 되살립니다. 실제로 일본 노년의학회 연구에서는 아침 햇빛을 1-2분만 쐬는 습관이 있는 75세 이상 노인의 식욕 유지율이 37% 더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2단계, 미지근한 물 200ml, 위장과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기.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중요한 이유는 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순환을 부드럽게 돕기 때문입니다. 미지근한 물을 한 컵 천천히 마시면 장 운동이 부드럽게 시작되고 밤새 쌓인 노폐물이 씻겨나가고 혈액순환이 따뜻하게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허기가 살아납니다. 특히 식욕이 없는 분일수록 이 1컵의 물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3단계 1분 스트레칭, 식욕을 끌어올리는 근육 자극. 아주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어깨 돌리기, 허리 좌우로 살짝 틀어주기, 종아리 늘리기. 단 1분만 해도 근육에서 열이 올라오며 기초 대사가 올라갑니다. 이 열감이 뇌에 전달되면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한다. 즉, 식욕을 불러오는 신호가 작동합니다. 이 루틴의 핵심은 부담 없이 매일 가능하다는 것. 아침 3단계 루틴은 합쳐도 3to 4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지만 식욕 회복, 소화 개선, 기분 안정, 아침 피로 감소, 우울감 감소, 이런 효과를 즉각적으로 가져옵니다. 특히 75세 이후는 식욕 감소가 체중, 근육량 감소로 곧바로 이어지므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이 루틴을 꾸준히 하면 아침이 배고파지는 몸으로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75세 이후 장수하는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세 번째 중요한 신호는 잠의 질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수면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문제는 잠이 깊지 않다, 자주 깬다, 새벽에 머리가 맑지 않다와 같은 질적 저하입니다. 깊은 잠은 면역력, 치매 예방, 근육 회복에 모두 연결되기 때문에 잠의 질은 곧 장수의 신호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잠의 질을 스스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병원에서도 추천하는 것이 바로 저녁 호흡 리듬법입니다. 복잡한 명상이 아니라 단 3차분이면 뇌와 신경계를 진정시키고 깊은 잠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여름 준비, 등을 기대고 편안한 의자에 앉기 30초. 누워서 하면 졸음이 먼저 오기 때문에 앉아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깨를 살짝 내리고 턱을 편안하게 둡니다. 이 자세는 몸의 긴장을 풀고 교감신경, 스트레스 신경을 활동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버 4D6 호흡 리듬 2to 3분. 아주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호흡입니다. 4초 동안 코로 천천히 들이쉬고 2초 멈춘 후 6초 동안 입으로 내쉽니다. 이 리듬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뇌의 과도한 흥분을 진정시키며 수면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과 요코하마 의대의 연구에서는 이 호흡을 2분만 해도 맥박 감소, 근육 긴장 완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감소, 체온 안정 등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여범 마무리, 몸의 따뜻함을 느끼기 30초. 호흡이 안정되면 몸 중심부에 따뜻함이 올라옵니다. 이 따뜻함은 체온이 내려가기 위한 준비 단계로 깊은 수면의 시작 신호입니다. 이때 바로 누워 잠을 청하면 자연스럽게 깊은 잠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녁 호흡 리듬법의 효과, 새벽 각성 횟수 감소, 수면의 깊이 증가, 스트레스 완화, 아침 피로도 감소, 우울감과 불안감 감소. 특히 75세 이후 불면을 겪는 분들은 이 호흡법을 단 일주일만 꾸준히 해도 수면 패턴이 확연히 정돈됩니다. 잠의 질은 건강 수명을 가장 크게 바꾸는 요소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야 근육도 회복되고 면역력도 살아나며 뇌세포도 젊게 유지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75세 이후 장수한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큰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근육량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육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면역세포가 만들어지는 공간, 혈당을 조절하는 저장고, 낙상을 막는 보호장치, 체온 유지의 핵심 장기, 이 모든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것은 곧 장수 신호를 유지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75세 이후 근육이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운동 부족을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 부족, 그것도 특정 시간대의 단백질 부족입니다. 고령자 근육 연구에 따르면 근육 합성을 위해 필요한 단백질은 하루 총량보다 아침, 점심, 저녁에 어떻게 나누어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단백질 3회 분배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열흘은 아침 20g 근육 스위치 켜기. 아침 단백질이 빠지면 근육 합성이 오프 상태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따라서 아침에는 반드시 계란 1토 2개, 두부 1컵, 플레인 요거트 정도만 챙겨도 약 15-20g의 단백질을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이 채워지면 식욕이 안정되고 혈당 변동이 줄고 근육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열흘님 점심 25g, 근육 20토 25g, 근육 유지의 핵심. 점심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는 분들은 걷는 속도와 하체 근력이 확실히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칼국수, 비빔밥 같은 메뉴만 먹어도 괜찮지만 반드시 닭가슴살, 생선, 두부, 삶은 고기 등을 곁들이세요. 삼잠 저녁 15-20g 가벼운 단백질로 밤 회복력 유지. 저녁은 가벼워야 하지만 단백질은 빠지면 안 됩니다. 두부 조림, 생선구이, 달걀찜처럼 소화가 편한 단백질이 좋습니다. 저녁 단백질은 밤 동안 근육 회복, 면역력 재생, 뼈 관절 유지 등에 큰 기여를 합니다. 왜 이 법칙이 75세 이후에 특히 중요한가? 고령자는 단백질 흡수 효율이 떨어져서 예전보다 더 자주, 더 고르게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이 빠지면 하루 전체 근육 합성이 25-40%까지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지키는 가장 기본이자 장수 신호를 유지하는 가장 즉각적인 방법입니다. 식욕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씩 3번 나누어 먹기를 목표로 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2주만 실천해도 걷는 속도가 좋아지고 피로가 줄고 자는 질이 올라가고 체력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75세 이후 장수하시는 분들 대부분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마지막 핵심 신호는 뇌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억력, 주의력, 판단력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감소하지만 어떤 분들은 80세, 90세에도 대화가 또렷하고 일상 판단력이 유지됩니다. 이는 단순한 머리가 좋은 체질이 아니라 뇌를 활성화시키는 생활 습관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 뇌 기능을 지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면서 누구나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5분 회상 훈련법입니다. 이 훈련은 일본, 한국의 치매 예방센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으며 5분만 투자해도 뇌의 주요 부위가 동시에 깨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1분, 오늘의 기억 정리.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 중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이 과정은 뇌의 해마, 기억 저장소를 활성화해 기억 흔적을 강화합니다. 2분, 어제, 그제 일 다시 떠올리기. 어제 했던 일 중 2가지, 그제 했던 일 중 1가지를 떠올립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과정에서 뇌는 시간 감각, 공간 기억, 감정 기억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어 뇌 전체가 활발해집니다. 특히 치매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떨어지는 기능이 바로 최근 기억 회상력이므로 이 훈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분, 옛 기억 1가지 떠올리기. 마지막으로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 젊었을 때 첫 직장 이야기, 아이들 어렸을 때 기억, 여행 갔던 순간, 부모님과의 추억. 이 단계가 뇌 감정 회로와 장기 기억 저장고를 동시에 자극하여 뇌 전체의 연결망을 강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회상 과정은 스트레스 감소, 우울감 완화, 자존감 향상 효과까지 있습니다. 왜 이 훈련이 장수 신호를 만드는가? 뇌 기능은 쓰기만 하면 유지되고 멈추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걷기, 장보기, 대화, 집안일 같은 일상도 도움이 되지만 집중 회상 훈련은 훨씬 직접적으로 뇌를 자극합니다. 이 훈련을 2주만 해도 대화력이 좋아지고 이름, 물건을 잘 기억하게 되고 판단이 빨라지고
기분 안정을 경험한 노인이 많습니다. 특히 기억력 유지가 잘 되는 것은 대표적인 장수 신호로 평가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훈련을 하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지만 반대로 장수 신호를 급격히 떨어뜨리는 해로운 음식과 습관도 존재합니다. 75세 이후에는 몸의 회복력이 젊을 때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작은 실수도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드리는 5가지 위험 요소는 병원에서 실제로 노년층에게 가장 많이 경고하는 것들입니다. 만약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즉시 줄이거나 끊는 것이 장수에 큰 도움이 됩니다. 1일, 늦은 밤 식사, 수면과 소화를 동시에 망치는 습관. 밤 앗없이 이후의 식사는 위장 운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잠을 방해하는 위산 역류, 속쓰림, 더부룩함을 유발합니다. 특히 75세 이후에는 늦은 식사가 수면질 급격한 저하, 혈당 변동 증가, 다음날 피로 누적으로 이어져 장수 신호 중 하나인 수면 안정성을 망칩니다. 이들 과도한 단 음식, 혈당 폭등과 근육 손실의 시작. 나이가 들면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기 위해 자꾸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당 섭취는 혈당 폭등, 근육 단백질 분해 촉진, 염증 증가를 일으켜 장수 신호를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특히 과일 주스, 빵, 케이크, 캔 커피는 피하셔야 합니다. 이를 째 먹는 습관. 혈관을 급격히 늙게 만든다. 짠 음식은 혈압 상승, 신장 부담 증가, 혈관 탄력 저하를 유발해 장수 신호 중 하나인 보행 속도와 뇌 기능까지 떨어뜨립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는 75세 이상에서 사망률을 크게 높이는 대표적 위험 요소입니다. 이를 낮 동안 활동량 부족, 근육과 뇌 기능을 동시에 약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는 습관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뇌 혈류 감소로 기억력, 집중력 저하가 빠르게 옵니다. 하루 총 20총 30분만 움직여도 충분한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니들 물 부족, 식욕 감소와 피로의 숨은 원인. 나이가 들수록 갈증 신호가 감소하여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 부족은 식욕 저하, 피로 누적, 혈액 점도 증가, 변비를 일으켜 몸 전체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하루 철투 1.2리터 정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이 5가지를 꾸준히 피하기만 해도 식욕 유지, 기억력 안정, 보행 속도 개선, 수면질 회복, 면역력 강화라는 장수 신호가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건강은 더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빼는 것에서 더 빠르게 좋아집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앞서 설명드린 보행 속도, 식욕, 수면, 단백질 섭취, 뇌 기능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를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장수 신호를 만들어내지만 반대로 하나만 무너져도 연쇄적으로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75세 이후에는 복잡한 건강 관리보다 매일 지킬 수 있는 황금 원칙 5가지를 중심으로 실천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원칙은 일본, 한국 노인의 학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장수 습관입니다. 하루 10분 속보, 가장 강력한 장수 투자. 어떤 운동보다 10분 빠르게 걷는 것이 노년기 생명력을 올리는데 가장 직접적입니다. 근육, 심장, 폐, 뇌, 균형 능력이 동시에 좋아지며 특히 75세 이상에서는 체력을 가장 안전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넘어짐 위험도 적고 지속률도 높습니다. 아침 단백질 20g, 근육 스위치 온. 아침 단백질이 부족하면 하루 근육 합성이 꺼진 상태로 시작합니다. 반대로 계란, 두부, 요거트 등으로 20g을 챙기면 보행 속도 증가,
체력 회복, 혈당 안정, 식욕 유지라는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단백질은 장수의 핵심 연료입니다. 저녁에 스마트폰 끄기, 수면 호르몬 회복. 잠자기 30초 60분 전 스마트폰을 끄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 회복, 새벽 각성 감소, 깊은 수면 증가가 나타납니다. 수면의 질은 장수 신호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개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하루 1.2리터 수분, 피로, 식욕, 기억력 유지의 기본. 고령자는 갈증을 잘 느끼지 않아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1초 1.2리터의 수분 섭취는 식욕을 되살리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두뇌 기능을 유지하고 변비와 피로를 크게 줄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가장 간단한 건강 전략입니다. 하루 5분 회상 훈련, 뇌 노화 속도 늦추기. 매일 5분만 오늘, 어제,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회상 훈련을 하면 뇌의 해마, 전두엽, 언어 회로가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이 훈련은 치매 예방 센터에서도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이며 75세 이후 기억력 유지의 핵심입니다. 이 5가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 이 원칙들은 서로 돕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기를 하면 식욕이 살아나고,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이 유지되고, 물을 마시면 피로가 줄고, 잠을 잘 자면 뇌가 회복되고, 회상 훈련을 하면 다음날 대화력이 좋아집니다. 즉, 하나를 하면 나머지가 따라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건강 관리는 필요 없습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지키면 장수 신호는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75세 이후 장수하시는 분들의 식단에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특히 단백질, 식이섬유, 항산화 식품을 하루에 고르게 배치해 근육, 뇌, 혈관, 면역력을 동시에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아래 식단은 병원 영양사들이 실제로 고령자에게 추천하는 구성으로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장수 신호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표준 하루 식단입니다. 아바추 식단, 근육 스위치 켜기, 열이처, 단백질 20g 확보, 삶은 계란 1토 2개, 두부 반모 100g 정도, 플레인 요거트 1컵. 이 3가지 중 2가지만 먹어도 아침 단백질 20g을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침 단백질은 식욕 조절, 보행 속도, 혈당 안정에 즉각적인 도움을 줍니다. 열애처, 소화가 편한 곡물, 귀리죽 또는 잡곡밥 해본 공기, 사람대 가벼운 과일, 사과 반개 또는 블루베리 한 줌. 과일은 아침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점심 식단, 하루 체력의 중심. 점심은 몸의 활동이 가장 많고 에너지 소비가 큰 시간대이므로 균형 잡힌 단백질, 탄수화물, 채소가 필요합니다. 열이처, 단백질 20to 25g, 구운 생선, 고등어, 연어, 조기 등, 닭가슴살 80to 100g, 두부 조림. 옅어 2가지 이상, 시금치 나물, 미역 무침, 데친 브로콜리. 고령자는 채소에서 오는 식이섬유가 변비, 혈당 변동, 피로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대 잡곡밥, 해봉투 1공기. 저녁 식단, 가볍지만 회복력 노청. 저녁은 단백질은 챙기되 소화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열이처 단백질 15to 20g, 달걀찜, 흰살 생선 조림, 연두부. 옅어 따뜻한 국 종류, 미소 된장국, 멸치, 다시마, 육수국. 따뜻한 국은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어 소화를 돕습니다. 사람대 소량의 곡물, 밥 3첨2 2공기. 늦은 저녁에는 곡물량을 줄여야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선택 간식, 필요할 경우 아몬드 5to 10알, 바나나 예보개, 두유 1컵. 단, 간식은 배가 고플 때만 먹고 습관적으로 먹지는 않습니다. 식단의 핵심 포인트, 단백질은 3번 고르게, 채소는 하루 최소 5종류, 물은 하루 1토 1.1리터, 과일은 아침 또는 점심에, 저녁은 가볍게.
이 식단을 1토 2주만 유지해도 식욕, 보행 속도, 수면, 뇌 기능이 동시에 좋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75세 이후에는 오래 하는 운동보다 짧고 안전하지만 핵심 근육을 정확히 자극하는 운동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장수하시는 분들의 공통 습관은 하루 15至 20분 정도의 가벼운 루틴을 꾸준히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루틴은 병원 재활의학과에서도 실제로 권하는 하루 한 번만 하면 전신 기능이 고르게 회복되는 노년기 최적 루틴입니다. 이치 3분 전신 관절 깨우기 웜업. 아침이든 점심이든 상관없습니다. 먼저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 좌우로 살짝 기울이기 10회, 어깨 크게 돌리기 10회, 손목 발목 돌리기 10회, 무릎을 가볍게 들어 올리며 제자리 걸음 30초. 이 과정만으로도 혈류가 전신으로 퍼지며 넘어짐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지 5분 하체 근력의 핵심 의자 스쿼트. 하체는 노년기에 가장 빨리 약해지는 부위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넘어짐 방지, 보행 속도, 배변, 균형 감각까지 모두 다리에 달려 있습니다. 방법: 의자에 앉았다가 손은 허벅지 위에 가볍게 올린 채 천천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 10회만 해도 충분한 자극이 됩니다. 허리나 무릎이 약한 분도 의자의 높이를 조절하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이 운동은 근육량 유지율을 30% 이상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4분 균형 감각을 살리는 벽 짚고 한 발 들기. 균형 능력은 뇌 기능, 근육 반응, 관절 안정성을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수 신호 중 하나라고 평가됩니다. 방법: 벽을 가볍게 짚고 한 발을 들어 10초 유지, 반대쪽도 10초. 이를 3세트 반복. 꾸준히 하면 하루하루 넘어짐 위험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3분 상체와 호흡을 정리하는 앉아서 팔 올리기. 이 간단한 동작은 폐 기능, 호흡 패턴, 어깨 관절을 동시에 사용하여 수면의 질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방법: 의자에 앉아 양팔을 천천히 귀 옆으로 올렸다 내리기. 호흡을 깊게 들이쉬고 내쉬며 천천히 팔을 내립니다. 10회 반복. 이 동작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좋은 효과를 냅니다. 루틴의 총 정리. 준비 운동 3분, 의자 스쿼트 5분, 균형 감각 운동 4분, 상체 호흡 조절 3분, 총 15분 정도의 루틴이지만 일주일에 4주 5일만 해도 보행 속도 증가, 식욕 개선, 피로 회복, 인지 기능 향상, 수면의 질 개선 등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잔앗 운동이지만 매일 쌓이면 큰 건강을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75세 이후 반드시 알아야 할 장수 신호 5가지와 이를 유지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스스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오늘 다룬 신호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행 속도는 온몸의 건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걷는 속도가 유지된다는 것은 심장, 폐, 뇌, 근육이 모두 균형 잡힌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식욕의 안정성은 몸의 생명력이 여전히 건강하게 작동함을 보여주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잘 먹는 분들은 근육이 유지되고 면역력이 살아있으며 회복 속도도 빠릅니다. 또한 수면의 질은 뇌와 몸을 동시에 회복시키는 필수 요소입니다. 잠이 깊고 안정된 분일수록 기억력, 보행 속도, 기분이 모두 좋아집니다. 거기에 단백질 섭취의 균형, 즉 아침, 점심, 저녁의 3회 분배는 근육 유지의 핵심이며 근육이 유지되면 낙상, 치매, 피로가 모두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뇌를 깨우는 회상훈련법은 기억력 유지와 인지기능 보호에 가장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걷기를 하면 식욕이 살아나고 단백질을 챙기면 근육이 회복되고 물을 마시면 피로가 줄고 잠을 잘 자면 뇌가 회복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다시 보행 속도, 식욕, 수면, 뇌 기능이라는 장수 신호로 되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예시 식단과 운동 루틴, 아침 루틴, 저녁 호흡법은 누구나 무리 없이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양이라도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상의 쌓임이 1년 후, 5년 후,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꿉니다. 여러분의 나이는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건강한 습관을 실천하는 순간부터 몸은 다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장수 신호, 오늘부터 되살리십시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가족에게 공유해 주세요. 모두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세요.